오늘은 AI로 만든 음악으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요즘 스노 AI 같은 도구로 누구나 곡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정작 그걸로 수익을 낸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기존 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기반 수익이에요.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재생될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인 KOMCA에 등록하면 작곡료와 작사료가 인세로 분배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될 때 받는 싱크 라이센싱 수익도 여기에 포함돼요. 둘째는요? 플랫폼 기반 수익이에요.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컨텐트 아이디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내 곡을 쓸 때 자동으로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틱톡이나 릴스에서 바이럴 되는 것도 무시 못할 수익원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셋째는 직접 납품, 즉 B2B입니다. 게임 배경음악을 건당 수백만 원에 계약하거나 기업 CM송, 카페나 매장의 BGM, 전화 대기음악 같은 걸 직접 납품하는 거예요. 넷째는 라이브 공연입니다. 콘서트, 페스티벌, 버스킹처럼 직접 무대에 서서 티켓 판매와 스폰서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네 영역 중에서 AI 음악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꽤 있다면서요? 네, 사실 가장 큰 벽은 저작권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AI가 만든 음악은 인간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요. KUMCA에 등록이 안 되니까 저작권료, 싱크 라이센싱, 컨텐트 아이디 수익, 이 모든 저작권 기반 수익이 통째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네, 스포티파이는 2023년부터 AI 생성 음원을 감지해서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애플 뮤직도 AI 완전 생성 음원의 배포를 거부하고 있어요. 유통사인 디스트로키드나 튠코어도 AI 음원 약관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전통적인 음원 유통 경로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당연히 AI에는 무대 퍼포먼스도 없고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도 없잖아요. 팬덤도 형성이 안 되고요. 감성과 인격이 핵심인 영역은 AI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AI 음악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저단가 곱하기 대량 생산이에요. AI의 최대 강점은 자동화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성을 살리면 로열티 프리 음원 시장, 유튜브 BGM 채널, 매장 BGM 구독 서비스, 이런 분야가 가장 유망합니다. 잠깐, 로열티 프리라고 하면 무료 음악 아닌가요?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로열티 프리는 무료가 아닙니다. 구매자가 한 번 돈을 내면 그 뒤로는 추가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판매자, 즉 작곡가는 누군가 구매할 때마다 계속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팔리나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째는 건별 판매입니다. 오디오 정글이나 폰드5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곡 하나가 15달러에서 59달러에 팔리고 작곡가는 판매가의 25%에서 50%를 가져갑니다. 같은 곡이 수백 번 반복 판매될 수 있어요. 둘째는요? 구독 모델이에요. 아틀리스트나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플랫폼에서 구독자들이 내는 월정액을 풀에 모으고 각 곡의 다운로드 횟수 비율에 따라 작곡가에게 분배합니다. 인기곡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셋째는요? 직접 판매입니다. 검로드나 밴드캠프 같은 곳에서 자기 스토어를 열고 직접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10%에서 15%밖에 안 되니까 마진이 가장 높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면 노출면이 3배로 늘어나죠. AI로 대량 생산하면 수익이 꽤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초기 3개월은 거의 수익이 없어요. 카탈로그가 500곡 이상 쌓여야 월 8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의 패시브 인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AI를 쓰면 하루 10곡에서 30곡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달이면 300곡에 도달할 수 있어요. 기존 작곡가가 1년 걸릴 양을 한 달에 해치우는 셈이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틈새 카테고리 공략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팝이나 힙합보다는 기업 프레젠테이션 BGM, 부동산 브이로그 배경음악, 키즈 컨텐츠 음악, 명상이나 요가 세션 음악 같은 틈새를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장르, 분위기, 악기, BPM, 용도를 영어 태그로 정확하게 달아야 검색에 노출됩니다.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NCS, 줄여서 NCS라는 채널이 아주 좋은 사례예요. 구독자가 3,4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급 음악 채널인데요. 놀라운 건 크리에이터들에게 음악을 완전히 무료로 써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데 어떻게 돈을 벌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완전 역발상이에요. 일반 레이블은 컨텐트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내 곡을 쓰면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NCS는 그 수익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대신 크리에이터들에게 영상 설명란에 NCS 패러디만 남겨달라고 해요.
그 결과가 놀라운데 1억 5천만 개가 넘는 영상에 NCS 크레딧이 달려 있어요. 1억 5천만 개라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료 광고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에서 NCS 곡을 듣고 이 곡 좋다 하고 느낀 리스너들이 스포티파이에서 다시 검색해서 듣거든요. NCS의 월 스트리밍이 1억 2천만 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퍼뜨리되 유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는 퍼널 전략인 거죠. 여기에 NCS 공식 채널 자체 광고 수익이 추정 월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상업적으로 쓸 때는 별도 유료 라이센스도 받습니다. 앨런 워커의 페이드도 NCS에서 시작했다면서요? 네, 앨런 워커가 NCS에서 페이드를 무료로 릴리즈했는데 조회수가 6억을 넘겼어요. 그걸 보고 소니 뮤직이 정식 계약을 제안했고 페이디드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해서 글로벌 히트곡이 됐습니다. NCS가 아티스트의 발판 역할을 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AI 음악으로 이 모델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복제하긴 어렵지만 부분 적용은 가능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AI 아티스트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수노 AI에서 고정된 스타일 프롬프트 템플릿을 쓰면 매번 비슷한 느낌의 곡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AI 아티스트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네온 펄스라는 가상 아티스트를 만든다고 합시다. 신스웨이브 퓨처펑크 장르의 레트로 신스 아르페지오, A08틱, BPM 118에서 122, 몽양적 여성 보컬, 이런 키워드를 고정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매 곡마다 반드시 넣는 거예요. 곡 구조도 인트로, 버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브릿지, 아우트로 이런 걸 매번 동일하게 가져가면 리스너가 이건 네온 펄스 곡이구나 하고 인식할 정도의 일관성은 확보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AI 아티스트를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장르별로 다른 아티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온 펄스는 신스웨이브, 산책노라는 아티스트는 한국 로파이 어쿠스틱 카페 음악, 아이언 그리드는 다크 일렉트로닉 게임 BGM, 이렇게 3개 아티스트를 한 사람이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각 다른 타겟 리스너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로 만든 음악으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요즘 수노 AI 같은 도구로 누구나 곡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정작 그걸로 수익을 낸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기존 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기반 수익이에요.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재생될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인 KOMCA에 등록하면 작곡료와 작사료가 인세로 분배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될 때 받는 싱크 라이센싱 수익도 여기에 포함돼요. 둘째는요? 플랫폼 기반 수익이에요.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컨텐트 ID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내 곡을 쓸 때 자동으로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틱톡이나 릴스에서 바이럴되는 것도 무시 못할 수익원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셋째는 직접 납품, 즉 B2B입니다. 게임 배경음악을 건당 수백만 원에 계약하거나 기업 CM송, 카페나 매장의 BGM, 전화 대기음악 같은 걸 직접 납품하는 거예요. 넷째는 라이브 공연입니다. 콘서트, 페스티벌, 버스킹처럼 직접 무대에 서서 티켓 판매와 스폰서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네 영역 중에서 AI 음악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꽤 있다면서요? 네, 사실 가장 큰 벽은 저작권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AI가 만든 음악은 인간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요. KOMCA에 등록이 안 되니까 저작권료, 싱크 라이센싱, 컨텐트 ID 수익, 이 모든 저작권 기반 수익이 통째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네, 스포티파이는 2023년부터 AI 생성 음원을 감지해서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애플 뮤직도 AI 완전 생성 음원의 배포를 거부하고 있어요. 유통사인 디스트로키드나 튠코어도 AI 음원 약관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전통적인 음원 유통 경로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당연히 AI에는 무대 퍼포먼스도 없고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도 없잖아요. 팬덤도 형성이 안 되고요. 감성과 인격이 핵심인 영역은 AI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AI 음악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저단가 곱하기 대량 생산이에요. AI의 최대 강점은 자동화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성을 살리면 로열티 프리 음원 시장, 유튜브 BGM 채널, 매장 BGM 구독 서비스, 이런 분야가 가장 유망합니다. 잠깐, 로열티 프리라고 하면 무료 음악 아닌가요?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로열티 프리는 무료가 아닙니다. 구매자가 한 번 돈을 내면 그 뒤로는 추가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판매자, 즉 작곡가는 누군가 구매할 때마다 계속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팔리나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째는 건별 판매입니다. 오디오 정글이나 폰드5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곡 하나가 $15에서 $59에 팔리고 작곡가는 판매가의 25%에서 50%를 가져갑니다. 같은 곡이 수백 번 반복 판매될 수 있어요. 둘째는요? 구독 모델이에요. 아틀리스트나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플랫폼에서 구독자들이 내는 월정액을 풀에 모으고 각 곡의 다운로드 횟수 비율에 따라 작곡가에게 분배합니다. 인기곡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셋째는요? 직접 판매입니다. 검로드나 밴드캠프 같은 곳에서 자기 스토어를 열고 직접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10%에서 15%밖에 안 되니까 마진이 가장 높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면 노출면이 3배로 늘어나죠. AI로 대량 생산하면 수익이 꽤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초기 3개월은 거의 수익이 없어요. 카탈로그가 500곡 이상 쌓여야 월 $800에서 $4,000 정도의 패시브 인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AI를 쓰면 하루 10곡에서 30곡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달이면 300곡에 도달할 수 있어요.